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이 변론기일 5차례를 정해서 통보할 만큼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가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게 그렇다면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한 가지 논란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입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던 게 바로 탄핵 소추 심판이었죠. 그런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살짝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2가지. 그러니까 계엄령 발령 그리고 내란죄 이 2가지 중에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국회 탄핵 소추 입장에서 밝혔습니다. 소추인단에서 정리하겠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을 철회하거나 내란죄 인정 여부에 대한 심리를 포기하는 것인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내란죄를 청구 사유에서 빼버리겠다면 소추권자인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계엄령을 발령한 것과 그리고 또 내란죄의 혐의가 있는 것, 이 2가지가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는 주된 사유였습니다. 네, 그런데 내란죄는 빼겠다. 왜냐하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고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 계엄령 발령에 대해서는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런 지금 논리인 건데 여당에서는 지금 발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예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할 때부터 2가지 사안을 넣어서 소추를 의결했다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지금 논리잖아요. 2가지죠. 하나는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주체가 소추인단이냐라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추인단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건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어떤 재판에서의 검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300명 가까운 300명의 헌법기관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자라고 의결을 해서 투표로 한 그 의안을 일시적으로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가능하다, 준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 예산안과 관련해서 입법부의 몇몇 사람들이 내가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안을 이렇게 추격해보자라고 다시 건드릴 수가 있나요? 네.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가 된 것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게 소추인단의 그런 자격이, 권한이 있느냐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했던 4가지, 헌법재판소가 4가지로 축약을 했어요. 네. 하나는 선포의 위헌성, 두 번째는 포고령의 위헌성, 세 번째는 국회 업무 활동 방해, 네 번째가 이제 선관위 침입. 선관위에 대한 어떤 침입, 이 4가지 중에 그렇다면 2가지가 없어져야 돼요. 선관위와 그다음에 국회 부분, 네. 그다음에 순수하게 헌법재판, 그러니까 그 선포와 그다음 포고령 이 두 부분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 민주당의 주장과 전혀 배치되어 있는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2개를 내가 대변인님께 드립니다. 그랬다가 생각해 보니까 불리한 거 하나를 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니냐는 지금 논리의 설명이거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그 4가지의 쟁점을 정리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주심 아닙니까? 네. 근데 국회에서 지금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있던 다 행위는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심리를 헌법재판소에서 해달라는 건 맞는 것인데 과연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유무죄에 대한 판결을 이 헌법재판소가 다뤄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형사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017년도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제대로 주고 계세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넘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지금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 행위는 그대로 인정을 하되 그것이 죄가 되는지만 뺀 것인데 만약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보면 내란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12상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그 부분을 민주당이 먼저 빼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반겨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영식 그 주심께서 말씀하신 4가지 쟁점 사항 안에 이것이 다 내란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런 비유까지 했어요. 팥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거는 아예 찐빵 없는 찐빵이다. 아예 본질 자체가 사라진 탄핵소추 심판이 되는 게 아니냐. 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이 좌충수를 둔 게 아니냐. 그거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될 걸 빨리빨리 뭐 좀 진행하려다 보니까 좌충수를 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뭐 너무 빨리 진행됐다는 측면은 부인할 수가 없죠.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전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렸어요. 담배 핀 거에 대해서 퇴학 처분을 내리겠다고 맨 처음에 해놓고 나중에는 담배 핀 건 모르겠고 담배 꽁초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퇴학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고등학생은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국회 소추단이 28페이지의 소추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14페이지가 내란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내란 부분은 뭐 논외로 하고 나머지 부분으로만 축약해서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옳지 않다는 거고 또 하나는 탄핵 표결 과정에서 우리가 12표의 소신표가 있었습니다. 이 12표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은 탄핵소추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그 탄핵 의결이 된 표결 결과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아니 어떻게 내란죄에 대해서는 위법성 얘기를 빼면서 계엄령만 갖고서는 어떻게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냐라고 이의 제기는 하고는 있지만 탄핵 심판 과정 지금 절차 진행에는 큰 지금 문제는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요. 네. 저희가 형사 절차랑 헌법상 절차가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런데 네. 형사상 죄가 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걷어내겠다는 거지 지금 말씀 주신 걸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에 사람을 보내고 군을 보내고 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적 판단을 어떤 형식으로 받겠냐?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형사상 죄가 되는지는 덜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똑같이 그랬는데요. 우리 지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지켜봐야 된다.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왜냐하면 형사상 유죄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형에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대단히 엄밀해요. 대단히 길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피청구인이. 우리 다 증인으로 부르겠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90명을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30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지연 전략의 하나로 썼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사법정의에 부합하느냐. 우리는 이거 헌법 위반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쟁점을 정리한 거. 심지어 7년 전인가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그 부분. 네. 그대로 하겠다는데 이건 법리적으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상당히 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애초 처음에 네. 하나만 하지 왜 두 개를 같이 해?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아마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시간을 끌려고 지연 전략을 쓸지 예상을 못했다? 아마 못했다기보다는 하더라도 이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 법률 위반을 같이 가져갔던 그 틀거리에 맞춰서 소추했던 거 보입니다. 네. 네,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조금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 그러면 모든 형사 사건과 또 헌법 위헌적인 사건이 함께 심리를 해야 돼 헌재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걷어내느냐 안 걷어내느냐의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손중성 검사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형사 사건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까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확정된 것을 보고 헌재에서 심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건에서는 형사 사건을 드러내야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끝까지 봐야 되고가 굉장히 뭐랄까요? 임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 헌재 심판 심리를 자꾸 준용이 되는데 그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피청구인 측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아 그래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도 했고 그래서 그때 대리인들이 아 이거 빨리 받읍시다라고 그 추락하는 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지. 지금은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를 다시 사실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당시에 그 이 소추인단의 대표격인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당시에 여당 측이었거든요. 야당 측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죄 내용을 탄핵소추 심판에서 뺄 거면 국회 의결 절차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기도 합니다.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내란죄 부분이 철회된다면 다른 식의 표결을 했을 거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내란죄를 빼는 게 탄핵소추 사유가 바뀌는 건가요? 이걸 재의결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재의결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 저는 애초에 내란죄를 염두에 뒀던 게 아니라 그날 개업날 국회 현장에 가서 실시간으로 뭐 군의 진입 이런 거를 목격하고 왔고 당연히 내란죄의 여부는 나중에 따져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계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얼마 전에 있었던 탄핵 찬성에 투표를 했던 의원들을 포함해서 사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의견이 막 엇갈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번을 계기로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 내란죄를 빼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민의힘 내부가 대동단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아마 재의결이 필요하다라고까지 가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네. 뭐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죠. 윤상현 의원처럼 탄핵에 강력히 반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내란죄였는데 이게 왜 빠졌느냐. 그럼 다시 이거를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김재섭 의원처럼 자신은 개헌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에 이르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찬성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뭐 일도 양단으로 다 나눌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최종 판단권을 갖고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죠. 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